세움에서 통합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중동고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체크되어 있는 파트가 아마 핵심 단원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출제 빈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산화 환원 그리고 산과 염기 중화 반응 그리고 전기 에너지 파트까지 굉장히 이제 나름 어려운 물리화학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요소 중에서 산화환원 파트 22문항 그리고 여기 이제 지구 환경 변화 그리고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대략 한 30문제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즉 21년부터 23년까지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 해당 요소들이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난이도는 물론 물리화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나 최근 트렌드상 이제 지구과학도 또 한몫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당 요소들을 이제 보았을 때 저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직권의 변화 그리고 산화환원 산과 염기까지 포함되고 아마 중화 반응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로 이제 포지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는 생태계 구성까지 대략 물화생지 이제 고르게 배치되는데 포인트는 아마도 화학의 산화환원 그리고 산과 염기 파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선 저는 이제 시험 계획을 총 6주차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5주에서 4.5주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산화환원 혹은 중화반응 파트가 만약 포함되고 그리고 물리 파트 포함된다면 고난이도로 예상되는 이제 수업을 1, 2주차에 진행을 하고 클리닉에 대략 3주 정도에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 즉 학생들이 국영수에 대한 이제 압박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커질 건데 앞쪽에서 과학을 최대한 클리닉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4년 들어서 제 시험 대비에 이제 가장 커다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마 누적 테스트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는데 학교 출제 유형과 거의 유사한 문항을 개발해서 매주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답이 많이 나왔던 요소들을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요소를 이제 모아서 모의고사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이제 주차별로 이제 나름의 이제 자료 배부도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최대한 조금 이제 앞당겨서 이제 배부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1일 수업 계획입니다. 저는 누적 테스트를 대략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한 30문제 정도 학교 기출 변형이나 이제 개발 문항을 포함해서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제 검사하고 마무리한 다음 주간지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최대한 기출 유형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리뷰 수업을 반드시 진행한다. 전주에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서 핵심 요소가 되는 세 가지는 반드시 한번 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 각각 핵심 단원이나 요소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는 이렇게 수업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반복하고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특히 하나 더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서술형 대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서술형의 오답의 빈도가 사실 높아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서술형 대략 한 3문 정도를 다시 한번 문제풀이 하면서 학교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따라가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내신을 이해하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전체 분석 잠깐 진행을 하면 23년 저희 이제 우리 학교 시험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제 난이도 높아지는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나타났고 1학기 대비 2학기의 난이도가 분명히 높았으며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혹은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높지만 우리 학교는 그 추세가 2학기 기말고사까지 꾸준히 이렇게 지속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년 올해의 경우에는 기전 그러니까 24문항의 서술형 6문항, 24문항의 서술형 6문항 정도의 23년도 이제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서 문항수가 현재는 다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나 혹은 본인의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튼 저는 난이도 상과 중에 이제 포커싱해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튼 1학기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수업은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연계되어 있는 요소를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중동고는 타 학교 대비 시험의 난이도가 분명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하이탑의 시바 문제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연계 학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기출을 최대한 따라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 대비 3주차 정도에는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교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학교 필기나 심화 수업에 대한 이제 연계, 그것을 문항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능력 혹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제풀이의 분량을 사실 이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극상위권과 이제 나름 이제 중상위권에 이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상위권에게는 최대한 더욱 더 많은 문항이나 혹은 고난이도를 이제 이렇게 배부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름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필수 요소 혹은 핵심 유형이 이게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이해시키고, 그를 이제 클리닉을 바탕으로서 좀 더 학생에 맞는 체계화된 관리를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1학기와 연계해서 꾸준히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2단원, 즉 직권의 변화는 1학기 시험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시험 범위에 분명히 포함될 예정인데, 여기 보시는 이제 직권의 변화, 즉 판의 경계 파트가 분명히 서술형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산화 환원 파트 중에 산소 전자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화 환원이 시험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으며,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그리고 너무나 아실 것 같은 중화점이나 중화 반응의 이제 열 파트를 확인하는 문항의 빈도수가 되게 높았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3단원 초반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렇게 빈도수가 일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이제 배제된 요소에 대해서도 사실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꼼꼼한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보시면 4단원 파트입니다. 4단원은 학생들이 물론 물리화학의 경우 이제 그 과목이 갖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생명의 각 사례나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이제 관계 9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빛과 생물의 상호작용이 합쳐서 총 6문항, 즉 타 주제보다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업 시간 내 해당 요소는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그리고 타 과목의 이제 압박을 최대한 이렇게 덜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정합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엘니뇨와 사막화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출제되었고, 그리고 요소 중에 사실 우리 중동고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분류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흔히 인지하고 있는 물리화학이 분명히 어렵고 중요한 건 맞으나, 이렇게 지구과학 파트와 생명 파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정리하고 최대한 암기한 다음, 그리고 수능 문제로 변형 발전되었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혹은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전자유도와 이제 유도 전류 그리고 전력 수송이 전통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중요하게 나왔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기 이제 전자기 유도의 경우에는 공간 지각력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석의 방향이나 혹은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동고 이제 시험 전체 문항 중에서 사실 전자기 유도 파트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고, 다소 손실 전력이나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여튼 기본 개념과 원리, 그러니까 계속 시트를 이제 앞쪽부터 이렇게 보셨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박싱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원리에 최대한 집중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단 쪽에 이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각각의 사례 역시 시험에 나왔으며, 여기 보시는 이제 태양 에너지 파트는 거의 배제되었는데 우리 학교의 특성이겠죠. 그래서 이 특성에 맞는 시험 대비를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1학기 때 시험 대비 진행했던 우리 단톡방에 이제 미리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이제 각각 어떤 핵심 요소를 갖는지를 학생들에게 미리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물리는 자료 해석과 모식도 분석, 화학은 그래프 도표 분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타임 어택이겠죠.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가 1등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과학은 말씀드렸던 사례 확인과 암기, 그리고 지구과학은 사례 확인이나 암기를 넘어 그 자료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이해하며
해당 내용의 이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자면 우리 2학기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혹은 시험의 빈도가 높았던 요소들, 물리 파트는 단연컨대 전자기 유도 파트 그리고 전력 수송 과정에 해당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화학은 산소와 전자의 산화 환원 파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방학 특강 때 마찬가지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물론 제가 전공했던 화학 파트이긴 하지만 여튼 전자 이동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변형 발전되는지에 대한 유형을 철저히 분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학하면 떠오르는 게 23년에 핵폭탄급으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사례가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이제 수업에 대해서 꼼꼼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고로 진리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수업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분명히 중요했고 그들 중에 이제 파생되는 빛과 생물의 상호작용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 엘니뇨와 사막화 그리고 말씀드렸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각각의 발전 사례가 시험의 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년 1학기 고난이도 문항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 이제 어떤 트렌드를 갖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빅뱅의 경우에는 이제 우주 온도만 이제 확인하고 빛의 직진, 그래서 거의 대부분 루틴화 되어 있는 문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공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항이죠. 그리고 24년 1학기 1번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학 문제 중에서 사실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많이 믹싱해서 만든 선생님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 유형을 만들도록 저 역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생명은 저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화학 이렇게 전공했고 이 파트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숙한 내용인데 분자세포 생물학 파트가 생투 버전으로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물리화학을 넘어 생명지구과학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는 나사 그림을 가지고서 자료 해석하는 문항이 나왔고 물리 파트도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 운동 방향을 이제 바꾸는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선생님의 고민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암기하는 지구과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2학기 시험 범위 중에 이제 19년부터 23년 중에 특이 문항입니다. 제가 핵폭탄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산화하는 파트에 해당되는데 보시면은 사실 통합과 교재에는 없는 자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문항이 대부분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화 반응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표 분석이나 그래프에서 간략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비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원리를 안다면 명확히 수월하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기까지 사실 힘든 요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변형 발전하고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최대한 흐름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문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모식도면 모식도 혹은 도표면 도표 이렇게 n분의 1 해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학교는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고 플러스 알파 지시학 역시 이제 양배추 지시학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선생님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문항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동고 화학 문제를 볼 때마다 같은 영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멋있는 문제이지 않나, 선생님들의 노고가 분명히 반영된 문항이다. 그래서 저 역시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2학기 버전에 해당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전자기 유도 파트는 자석의 방향이나 혹은 전류의 이제 방향 그리고 그 자석의 이제 이동 거리를 이제 그래프화한다. 그래서 저는 23년 그리고 22년에 해당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여튼 시험에 출제되었고 두 번 가운데 그림의 경우에는 물리 원 파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리 원의 기본적인 모식도를 바탕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최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이제 수능 영역 그리고 모의고사의 모식도까지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해당 문제는 손실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저는 수업 시간 말미에 대략 주당 한 3문제 정도 학생들과 정리하는 시간, 즉 서술형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뭐 다른 과목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서술형 테스트 후에 첨삭을 하는 시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학기 때 나름 노력했던 포인트입니다. 중동고 21년 1학기 중간고사 8번 문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총 3개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공유결합에 대한 패턴을 하단에 화원의 요소로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을 보고 저는 이렇게 문제 변형을 했고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보기 대략 뭐 6개에서 7개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요소는 뭐 산화 환원 파트 혹은 중화 반응 뭐 그 요소들까지 여튼 골고루 개발을 한 상황이고 현재 2학기 중간고사 테스트 문항은 거의 다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트렌드에 맞게 일부 이렇게 변형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던 프린시플 그리고 주간지 시그니처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솔루션과 테이크오버입니다. 각 주차별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개념서는 매주 사용할 예정이고 주간지는 매주 이렇게 배부가 된다. 솔루션의 경우에 현재 계획상 한 4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조금 더 빨리 배부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테이크오버 2주 그리고 솔루션 현재는 3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바뀌게 되면 우리 함께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학교 필기는 미리 1주차에 이전 우리 시험 대비 때 진행했던 혹은 최근 3개년 이제 필기는 일단 나갈 건데 말미에 대략 한 6주차에 다시 한번 우리 학교 올해 수업을 진행했던 필기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23년 제가 1학기 때부터 대치동 최초로 시험 분석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념이나 뭐 이렇게 주간지 그리고 테이크오버나 뭐 솔루션에서 이제 출제됐던 문항을 확인한 결과 서두에 보시는 이 아파트 프린시플에 가깝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 유형에 출제되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내용 테이크오버가 이제 포함이 되었다는 건 시중 고난이도 출판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나름 수능 모의고사 기본형에서 문제가 변형돼서 심화 발전되고 있는 트렌드를 이제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같이 학교에서 변형되는 혹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제 이런 문제의 방향성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중동고 학교 필기죠. 말씀드렸던 6주차에 진행했던 내용인데 제가 뭐 이렇게 편지 쓰고 학생들에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편지 쓰고 수업 시간 내에 진행했던 내용 그리고 하이탑에서 플러스 알파로 확인해야 되는 요소까지 학생들이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출보고는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튼 저는 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중동고 시험 문제는 무조건 복원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변형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우리 중동고 학교 시험지 틀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실전 감각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중동고는 8월 18일 일요일 그리고 시간은 항상 같죠.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6회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번 이렇게 맡겨주시고 응원해 주시지만 여튼 좋은 결과 있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최대한 집중해서 올해 시험 대비 이렇게 항상 파이팅하는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으로 시험 대비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마음처럼 항상 제 진심 다해서 수업 진행하겠다라는 다짐 전하고 중경고 제 마음속에 이제 뭐 최고의 학교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2학기에 마감하는 시험 대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